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호랭이님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랭이님의 이야기는 종교학자 삼촌분의 이야기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은 인도의 어떤 한 대저택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호랭이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괜찮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인도에서, 종교학자 네, 삼촌분께서도 겪은 일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인도에서 겪은 일이고, 네, 인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 근데 인도에도 귀신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때 이제 삼촌께서는 딱히 일을 하고 계시지 않고 좀 쉬고 계실 때 일이거든요. 그래서 삼촌 같은 경우는 되게 여행을 자주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도 이제 여행차 인도를 방문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삼촌이 들렀던 그 마을이 있어요. 되게 부촌이라고 하죠, 흔히들 네. 말씀하시는 그런 부촌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삼촌이 겪은 일이 몇 가지 있어갖고 그냥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곳이니까 이제 추억도 있겠다 해서 그 마을에 방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하루 정도 묵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루트였는데, 그 마을을 이렇게 도시면서 혹시나 그때 이제 그 치료에 도움을 드렸던 분이 계시나 하고 갔는데, 그분은 이제 딴 데로 가시고 하셔갖고 네. 뭐 그 마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아, 그때는 뭐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지 뭐 이런 식으로 회상을 하시면서 돌아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다니시던 도중에 삼촌이 그 마을 외곽부로 이렇게 나가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근처에 되게 큰 일이 있었대요. 그 무슨 일이었냐면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터가, 그러니까 그 건물이 되게 많이 올라갈 때 그 거기서 그런 일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일단 그 공사 현장 같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개발을 해야 하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 인부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공사가 뭐 엎어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오, 그 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터에 대해서 삼촌이 안 그래도 예전부터 조사를 했었었는데 뭐 나온 게 없었으니까 그냥 이제 넘어가게 되었던 곳이었는데, 혹시나 해서 그 곳을 이렇게 지나쳐 가는데 그 사진에 보시다시피 한 그런 큰 저택이 거기 딱 올라가 있더래요. 그런 저택이 올라와 있어갖고 삼촌이 이제 그때 호기심이 생기신 거죠. 여기에 되게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던 그 터인데 딱 그 터 위치에 그 건물이 올라와 있으니까 또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여갖고 궁금증이 나셔갖고 이렇게 그 안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밖에서 서 계셨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집에 살고 계셨던 분이 그 당시에 한국 분이 그 집에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밖에서 자기 집을 보고 있는 삼촌을 봤는데 이제 같은 이제 동아시아 사람처럼 보이니까 네. 처음에는 일본인인 줄 알고 나와서 말을 거는데,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걸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인이었던 거죠, 삼촌이. 네네. 그러니까 되게 우연인데 인연처럼 이렇게 만난 사이가 된 거예요, 그 두 네. 분에서. 그래갖고 이제 진짜 되게 뜬금없이 만나갖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기 시작하면서 삼촌이 되게 고민의 말씀 많이 하셨대요. 이 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하나 아니면은 넘어가야 하나.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딱 딸 하나의 와이프하고 그 남자분하고 그 집에서 집안일을 하시는 그 가사도우미 메이드라고 하죠. 그런 분이 계셨는데 되게 별 문제 없이 너무 행복해 보이셔갖고 삼촌이 네. 당시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그 터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그 터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한둘이 죽은 게 아니니까 좀 빚뜸이라도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네. 뭐 혹시 이 집에 대해서 구매하실 때 들은 게 있냐, 뭐 어떤 사실에 대해 들은 게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딱히 들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리고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집을 구매하게 된 계기가 그 현지인이 이 집에 있었는데 이 집을 갖고 있는 소유자였는데 그 사람이 되게 싸게, 그러니까 인도 내에서도 되게 저렴한 편에 속하는 가격에 이 집을 매물로 내놨고, 근처에 이제 부촌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발달을 했겠죠. 그래갖고는 괜찮은 것 같아서 구매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 그리고는 그래서 왜 그렇게 이런 부분이 왜 궁금하냐는 식으로 물어보셔갖고 삼촌이 이제 대충 그냥 귀뜸하듯이 얘기를 해줬대요. 그냥 내가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냥 이 지역에 대해서 들은 소식이 몇 개 있다. 근데 되게 안 좋은 일들 몇 번 일어났었고 해갖고 이 지역에 방문해서 돌아보던 도중에 눈길이 가서 왔는데 혹시 뭔 일이 있나, 이 한국인이다 보니까 되게 만나기 힘든 곳을 만난 한국인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걱정돼서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그분한테 혹시라도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자기한테 이제 연락을 좀 해달라 하고는 이제 연락처를 남겨주시고는 돌아가신 거죠, 삼촌은. 네. 그래서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되게 그냥 웃으면서 뭐 별일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삼촌은 그래 뭐 시간이 지났고 하다 보니까 기운 자체가 약해졌을 수도 있고, 워낙 인도란 나라가 종교도 되게 많고 믿는 신도 되게 많은 나라니까 네. 충분히 자연적으로 나아졌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는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고 나서 그 인도에서 일이 잊혀질 때쯤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분한테 연락이 온 거죠. 연락이 와갖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 집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좀 혹시 괜찮으시다면 와서 봐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처음에는 전화로 될 때는 그냥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삼촌이 좀 당황을 했대요. 네. 왜냐면 그 당시 되게 바쁜 시기였대요, 연락을 받았을 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삼촌이 당시에 꽤나 고생했던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우연찮게 만난 인연이기도 하니까 삼촌이 최대한 자기가 미룰 수 있는 만큼 밀어놓고 그 분한테 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의 상황을 삼촌이 설명해 주실 때에는 뭐가 이렇게 큰일이 많이 일어나진 않은 상태였고 그런 전조 증상이 많이 보였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전조 증상이 많이 보였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삼촌이 얘기해 주시면서 되게 뜸을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얘기를 들을 때. 근데 제가 네. 삼촌한테 여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뭔가 말을 하면서 막히는 걸 되게 그 당시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삼촌이 당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예. 그래서 아무튼 삼촌께서 가시고 나서 그 집을 둘러보시고 뭐 이것저것 보셨는데 뭐 딱히 삼촌이 봤을 때 뭔가 심령 현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초자연적인 현상이 뭐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대요. 근데 네. 이상한 게 그 집에 계시는 이제 메이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네. 현지인인데 그 분의 딸을 같이 그 집에 머무르고 계셨대요. 그리고 그 남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되게 가족같이 아끼던 분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인도란 땅에 도착을 해서 자기가 여기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같이 계속 함께했던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말이, 그 딸도 어쨌든 현지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삼촌한테 연락을 하기 2주, 한 3주 전부터 밤만 되면 애가 몽유병 걸린 환자처럼 자기 방에 이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침실 안으로. 예. 자기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자고 있으면 이게 뭔가 이렇게 시선이 느껴진대요. 되게 차가운 시선이 느껴져서 뭐 소름이 쫙쫙 돋아서 깨면은 그 애가 방문 앞에 서갖고는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대요. 그래서 놀래갖고는 뭐 하는 거냐 하고 하면은 애가 그냥 잠에서 깬 아이처럼 행동을 하면서는 다시 예. 자기가 있던 그 방으로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애가 몽유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어떤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처음엔 몽유병인 줄 알고 뭐 이렇게 의학적인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안 되니까 이제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삼촌 이야기가 생각이 났대요. 네.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 근데 그 일 하나로 뭔가 이상한 일이라고 자기가 이제 억측하는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제 연락을 안 했나 봐요. 근데 네. 삼촌한테 연락하기 이틀 전 그 여자아이가 방에 들어와서는 자기를 쳐다보는 것까지는 똑같았대요. 똑같아서 애한테 가서 도대체 왜 그러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애를 데리고 나가는데 애가 한국말을 하더래요. 그 오호? 현지인 아이가 한국어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단어였대요. 그냥 욕을 내뱉었다고 제가 듣기로는,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단어였던 것 같은데 그걸 한국어로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황을 하신 거죠, 그분이.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저런 말을 혹시라도 했나? 집에서? 내가 만약에 저 아이 앞에서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을 했으면 저 아이가 저 단어를 내뱉는 거를 이해를 하겠다만 자기는 집에서 욕도 안 하고 뭐 저런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저 애가 분명 인도에서 자라고 인도에서만 살던 아이였는데 그런 말을 내뱉었다는 게 거기에서 놀라셨던 거죠. 거기서 놀란 상태에서 애를 데리고 가는데 애를 이렇게 안았대요. 안고 가는데 귀에다가 뭐라고 자꾸 속삭이더래요. 그 아이가 안겨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게 되게 소름 돋았대요. 그러니까 네. 자기는 처음 들어보는 언어로 자기 귀에다가 싸바싸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소름이 돋고 무서워갖고 이게 자기가 봤을 때는 그냥 넘겨가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삼촌이 그 당시 해줬던 말이 너무 찝찝해갖고 이제 삼촌한테 연락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삼촌이 그 얘기를 듣고는 우선 그러면 그 아이를 한번 보자. 내가 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순 없어도 내가 상태를 좀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좀 짬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를 봤는데 얼굴에 수포 같은 게 되게 많이 올라와 있었대요. 삼촌이 그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 무슨 고름 주머니 같은 게 얼굴에 되게 따닥따닥 많이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특별한 증상은 보이지 않았대요. 근데 그 얼굴에 난 그런 고름 주머니들이 삼촌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는 뭔가 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예. 삼촌은 그 터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었고 이 터에서 일어난 일도 알고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 고름 주머니 하나도 그냥 넘겨짚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 근데 이제 삼촌이 여기서 섣부르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을 못한 것이 그 당시에 그 지역 전체에서 카톨릭에 대한 되게 반감이 되게 심했대요. 그래갖고 삼촌이 거기서 섣불리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되게 애매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삼촌이 봤을 때. 네네. 내가 여기서 뭔가 도움을 섣불리 줬다가 조금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되게 찝찝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아이를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삼촌이. 그래서 네.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알겠다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집에서 머무르시게 된 거죠. 되는데 이제 삼촌이 그분한테 얘기를 했대요. 혹시 저 아이가 뭔가 이상한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애가 저렇게 된 거면 당신 가족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은 저런 힘을 잡아낼 수 있는 분들을 불러갖고 그분들이 이 상황을 바꿔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남을 주선해주는 것 뿐이다. 그러면은 네. 당신이 뭐 원하는 방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이 터에서 뭐 이런 일들도 있었고를 다 설명해 주셨대요. 그때 네. 설명을 해주시면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가톨릭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문제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손사래를 치더래요. 네. 나는 가톨릭 교회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그 말에 오시면서 어떤 가톨릭에 대한 이제 반감이 생겼다기보다는 그 마을의 이제 분위기를 그분이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인도란 나라가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잘못했다가는 한국인도 없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현지인만 있는데 어, 뭔 일이 생길지 몰라서 무서웠던 거예요. 그분이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삼촌한테 하시는 말이 제가 뭐 이렇게 도움받는 입장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뢰가 될 수 있지만 현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그런 상황이 오면 삼촌 같은 경우는 그냥 돕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았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자기 딸도 아닌 사람을 되게 걱정해주는 진심이 느껴졌대요. 삼촌이 말씀하시기에는. 그래서 뭔가 자기가 힘을 써서라도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삼촌이 알겠다. 그럼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선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네.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집에서 거의 3주 가까이를 머물렀대요. 근데 그 3주 가까이 동안 딱히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마지막 주 때 뭔가 좀 이상한 현상을 잡아낸 거죠. 네.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애가 막 이렇게 공포적인 뭐 되게 제스처를 취한다거나 어떤 공포적인 미스테리한 현상을 보인다거나 하는 건 없었는데 삼촌이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삼촌이 듣기로는 그게 라틴 쪽 언어였다고 말씀을 했어요. 뭐야? 그럼 악마야? 뭐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예. 그 당시에는 삼촌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그 애가 말하는 것처럼 들렸대요, 삼촌은. 네네. 그래서 뭔가 그 애가 뭘 하고 있어서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귀에 뭐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게 뭔가 라틴 쪽 언어인데 되게 현대에 넘어온 라틴 언어가 아닌 되게 옛날에 존재했던 것 같은 그런 라틴어가 들렸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라틴어인데 되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언어가 들렸고 뭐라고 하는 뜻도 몰랐대요. 그래갖고 놀래갖고 보면은 애는 되게 천진난만하게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삼촌이 봤을 때는 있다 싶었대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 딱 그걸 겪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교회분들을 부르질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지 하고는 이제 삼촌이 갖고 다니신 성수를 그 아이가 먹게끔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 자리에서 그 아이 물컵에다가 성수를 조금 타갖고는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봐야지라고 했는데 오, 예. 진짜 거기서 소름 돋았던 게 그 애가 물을 식사 끝날 때까지 한 모금도 안 마시더래요. 그 물을. 와, 꼭 영화 변신 같다, 그거. 예. 네. 어.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이 삼촌이 예. 봤던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삼촌이 설명해 주실 때는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뭔가 예. 그 식사 자리에다가 식사를 차려놓고 뭐 음식에 성수를 살짝 묻혀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컵 입술 닿는 부분에는 성수를 묻혀놓는다거나 되게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이건 부마자다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마셨대요, 그 성수를. 근데 그 애는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아이랑 식사를 가졌을 거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물을 잘 마시던 애가 그 날만 그 물을 마시지 않는 걸 보고 이제 삼촌은 속으로 확신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에게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삼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삼촌이 말씀하시기에는 그 당시에 치료하기가 제일 좋았던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 타이밍이. 뭐가 안에 들어가 있건 증상이 많이 나오지 않을 때 초기에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어서 삼촌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인도에서 활동하시는 어떤 무속인 분들, 그러니까 인도에 계시는 무속인 분들이 또 있대요. 신을 샤먼. 이렇게 모시면서, 네, 그런 신을 모시면서 하는 무속인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삼촌도 이제 그런 분들을 접해보지는 못했대요. 그분들이 뭔가 어떤 영적인 치료를 하는 걸 보긴 했어도 직접적으로 자기가 연이 닿았던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막 돈까지 써가면서 막 이렇게 구하셔서 한 3-4분 정도를 알아두고 삼촌이 이제 뒤로는 만약에 일이 틀어져 버리면은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회의 힘이 분명 필요하다라고 삼촌은 생각을 하셔갖고 이제 본인이 알고 계시던 신부님들 몇 분에게 연락을 드렸대요. 근데 그때 삼촌이 놀랬던 게 삼촌이 말씀하시기에는 자기가 여태까지 이 일을 하면서 진짜 내가 모르는 세상에 내가 모르는 일은 없다라는 그런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항상 차 있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삼촌이. 네네. 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항상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때 그 신부님들께서 삼촌한테 나는 그 지역 안 간다. 넌 가기 싫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하더래요. 근데 삼촌이 느꼈을 때는 이분들이 이럴 분들이 아닌데 네. 왜 안 온다고 하지? 해서 혹시 위험해서 그런 거냐라고 했더니 그냥 나는 거기 가기 싫다. 안 가겠다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하더래요. 그 연락을 돌렸던 그 모든 분들께서. 네네. 근데 삼촌이 그때 이제 화도 엄청 나시면서 생각한 게 내가 뭔가 모르는 부분들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분명 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 뭔가 있고 그 이유가 뭐건 간에 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지 못할 정도면 되게 뭔가 큰 게 뒤에 숨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때 이제 미국에 계셨던 그 신부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날 도와줬을 텐데 되게 뭔가 생각이 많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몇몇 분들에게 연락을 돌렸는데 그분들마저 안 한다고 하시면은 다른 분들은 뭐 전화 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삼촌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제 그래서 그래 그럼 내 식대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인도 분들을 모시고 그 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되게 예. 신기한 게 되게 한국이랑 비슷하대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분들께서 제를 지내더래요. 집 앞에서. 근데 진짜 화려한 뭐 복장을 막 주렁주렁 매달고 와서는 뭐 그 사람들 말로는 뭐 신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신이 내려와야 된다 몸에.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진짜 살랑살랑 춤을 추더래요. 그 문 앞에서. 되게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1시간 가까이를 제를 올리고는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가시자마자 진짜 찰나의 순간, 진짜 1, 2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분이 그냥 아이도 보지 못하고 집도 뭐 둘러보지도 못하고 그냥 뛰쳐나오더래요. 뛰쳐나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삼촌이 이제 통역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게 그러면 뭔가를 봤냐? 뭐가 있냐? 뭐 왜 이렇게 도망 나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뭘 보지도 않고 뭔가 느끼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몸에 싣고 있는 신이 자기를 밖으로 튕겨내더래요. 우와, 예. 건물 밖으로 튕겨내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몸에 실었던 신이 진짜 도망가듯 자기한테서 떠나더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는 여기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가 없다라고 느낀 거죠. 근데 이게 그 사람은 양반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 외에 뭐 3-4명 자기가 섭외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는데 진짜 심한 사람은 들어가서 소변을 바지에다가 좀 지렸던 사람도 있더래요. 그냥. 진짜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뭐가 도대체 있길래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공포감에 눌려서 그런 건지 뭐 말도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그러고는 다 이제 도망을 나가더라는 거예요. 삼촌이 말씀하시기에. 근데 이제 뭔가가 그 아이 몸에 있었다면은 그때 당시에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 집에 들이니까 그게 자극제가 됐던 거예요. 네.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촌이 느끼기에는 꿈을 꾸고 있었대요. 어떤 악몽을 꾸고 있었는데 그게 깨면서 가위가 걸린 거예요, 삼촌이. 가위가 걸렸는데 얼굴에서 진짜 고름이 뚝뚝뚝 떨어지는 무슨 그림자가 그러니까 그게 왜 고름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고름을 뚝뚝뚝 흘리는 그림자가 삼촌 목에 올라타서는 삼촌한테 그러더래요. 여기서 당장 안 나가면 죽일 거라고. 예. 그러면서 그냥 계속 그 말만 반복을 하면서 막 목을 엄청 조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삼촌이 느낀 게 흡사 진짜 뭔가 한국에 있는 그런 귀신들 있죠. 되게 뭔가 원한이 많이 있는 악령들
이런 어떤 느낌이 났었대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삼촌이 이게 뭔가 진짜 악마, 강력한 악마였거나 뭔가 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 나라의 악신이었다면은 이런 형태로 나타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갖고는 삼촌이 이제 그때 생각한 게 한번 그러면은 한국에 계시는 무속인 분을 섭외를 해서 데려와 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삼촌이 섭외했던 분이 처음에는 그 일본에 계셨던 법사님을 부르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몸이 너무너무 안 좋으셨대요. 되게 큰 일을 많이 겪으셨고 예.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계시던 무속인 분에게 부탁을 해갖고 그 무속인 분을 그 인도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예. 그 무속인 분이 되게 반신반의했대요. 자기도 이렇게 뭔가 해외에 가서 해외에 있는 어떤 영적인 현상을 이렇게 겪어보는 게 처음이었으니까 본인도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왔던 거예요. 그 인도로. 예. 근데 이제 그 분께서 딱 그 집 앞에 서서 하는 말이 여기는 그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살 수가 없고 여기 터는 그냥 비워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네. 집이 올라가 있는 터가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해석하면은 신이 버린 땅인 거예요. 거긴 그냥. 그러니까 그냥 비무장지대 이런 느낌. 네네 그냥 거기는 아예 그냥 그 사람이 살 수가 없. 그러니까 애초부터 거기에 뭔가 일이 있었던 뭔 일이 있었던 여기는 그냥 누가 와도 진짜 누가 와도 여기는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은 터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 얘기를 하니까 피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진짜 본인이 겪었던 일 중에서 정말 강한 악신을 상대했던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비슷한 기운이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삼촌한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삼촌이 그랬대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이런 일을 겪어서 가위를 눌렸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정말 강한 악마나 악신이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혔던 걸 나는 느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나는 뭔가 한국적인 느낌을 많이 받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게 그 자기 모습을 그렇게 뭔가 너가 봐왔던 그런 어떤 그 살아왔던 환경에 맞게끔 바꿨던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바꿀 정도면은 뭐 그냥 생각 안 해봐도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모르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예. 삼촌이 잘한 건 미국이지만은 피는 한국인 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가 어떤 한국적인 공포감으로 삼촌한테는 느껴지도록 자기의 어떤 기운을 바꿨다라고 그 무당분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삼촌한테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기운을 너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바꾼 거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되게 강한 아이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는 그분도 거기서 제를 지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는 제를 계속 올리고 들어갔대요. 그 네. 집에 들어갔는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 물론 인도에도 정말 능력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확실히 그 분이 들어가서는 뭔가 되게 그 기에 눌려 있는 듯한 모습은 보였지만은 이렇게 그 전분들처럼 막 도망가거나 막 뭐 진짜 오줌을 지린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대요. 그래서 아 역시 한국계 좋은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집안을 둘러보시는 걸 봤대요. 처음으로 드디어 네네. 이제 영적인 능력자가 집안 곳곳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데 그분이 딱 가자마자 짚은 게 그 남편하고 와이프가 주무시던 침실 벽을 막 이렇게 계속 치더래요. 예. 주먹으로 치는데 그 벽이 이제 시멘트로 돼 있으면 딱딱해서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근데 어느 부분을 치니까 그 텅 빈 소리 있죠. 안에가 텅 빈 소리가 나더래요. 네. 네네. 그 주먹으로 때리면 부셔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났다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는 여기 한번 뜯어보라고. 그래갖고 그 벽을 그 오한마 같은 걸 갖고 와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허물어 버린 거예요. 네. 허물었는데 이제 그 안에 막 폐자재들 있죠. 막 건축물 올릴 때 쓰는 폐자재들이 막 엄청 쌓여있더래요. 그러더니 파보라고 거기 파보라고 해서 그 좁은 틈에 넣어갖고는 그 막 폐자재를 파는데 뭔가 아래에서 되게 딱딱하고 뭔가 날카로운 것들이 막 이렇게 손에 집히더래요. 그리고 그거는 한 움큼 이렇게 져갖고 봤는데 그러니까 유리 조각이 이렇게 삼촌이
잡힌 거예요, 손에. 네. 근데 삼촌이 그때 그걸 보고 얼었대요. 피가 손에 나는데도 삼촌이 뭔가 고통도 못 느낄 정도로 얼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피가 이렇게 깨진 유리 조각마다 이렇게 묻어 있더래요. 근데 네. 이게 보니까 삼촌이 봤을 때는 뭔가 거울이나 유리에 뭔가를 그려놓고 그게 깨져갖고는 이렇게 드문드문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삼촌이 봤을 때는.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뭔가 있구나 싶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삼촌이 뭔가 뭔가 저주를 내렸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옛날부터 여기 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또 그건 아닐 것 같다라고 이렇게 되게 많이 속에서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여기 한번 벽지 한번 다 뜯어봐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무속인 분이. 예. 그러더니 이제 커터칼 같은 걸 갖고 와고 벽지를 막 다 뜯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벽지를 다 뜯어냈는데, 그 벽지를 뜯어보니까 거기에 그 흔히들 알고 계시는 뭔가 악마를 뭐 소환하는 마법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 그 무슨 별. 판타지 막 그랑조별. 근데 그런 옆에 보면 글씨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하는지 예. 모르겠는데 막 무슨 마법진 막 그릴 때 쓰는 막 그런 글씨들이 막 진짜 크게 그 침대 머리맡에 그게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 예. 그 벽지 다 뜯어내니까. 그러니까 삼촌 보고 그걸 눌러 기겁을 한 거죠. 삼촌은 자기가 봤을 때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삼촌이 봤을 때. 예.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여태 봐왔던 그런 어떤 악마를 섬기는 집단에서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처음 보는데 익숙한 듯한 느낌의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그 집에 돌아다니면서 벽지를 다 뜯어냈대요. 벽지도 뜯고 뭐 벽 이렇게 빈 벽 있으면 다 해서 해보고. 근데 거기서 그 나온 문양이 진짜 10몇 개가 넘는데요. 그 벽 안에 그려져 있는 문양들이. 예, 예. 그래갖고 이제 삼촌이 그 분들한테 물어봤던 게, 이 건물을 올릴 때 누가 여기 공사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현지인 분들이 공사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하고 연락할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니까 이미 그 번호는 다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힌두교에서 쓰는 문양들도 몇 가지가 들어가 있었고, 어떤 문양에는 이슬람교에서 믿는 듯한 어떤 그런 형상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 별의별 종교가 다 섞여 있는 그런 게 거기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 집 안 곳곳에. 예. 이제 삼촌이 거기서 그걸 보고는 느끼신 거죠. 이거 뭔가 되게 내가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거를 뭔가 손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대요, 삼촌이. 네. 그래서 솔직히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자기가 진짜 죽을 것 같은 느낌도 없었고, 자기가 여기에서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겪은 것도 없었는데 그냥 너무 무서웠대요. 내가 예. 뭔가 여기 파고들면 안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이미 일은 벌어졌고, 어쨌든 이분들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시작을 했으니까 뭔가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긴 그래갖고 하죠. 그 날에 이제 그 문양들을 다 확인하고는 그 애를 앉혀놓고 그날부터 이제 어떤 솔루션이라고 하죠. 그런 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무당분께서. 거기서 계시면서 솔루션을 하는데, 당연히 뭐 법문 외우고 뭐 장구 치고 북 치고 하면서 하셨는데 그 애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그렇게 일주일 가까이를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무속인 분은 다 끝나고 얘기해주겠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뭔가 얘기하면 부정 탈 것 같아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구나라고 느껴서 계속 그 하는 걸 봤대요. 지켜보는데 날이 갈수록 무당분이 하는 그 의식들이 뭔가 강해지더래요. 막 덩실덩실 춤도 추시고 하시다가 일주일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한국으로 치면은. 그 날에 이제 굿을 하시다가 그분이 갑자기, 그 애는 거기 앉아갖고 진짜 덜덜덜 떨면서 그냥 앉아서 그걸 보고 있던 거예요. 너무 네네. 무섭겠죠. 그 외국인이 와갖고 자기 앞에서 되게 요상한 춤을 추면서 되게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근데 그분께서 갑자기 굿을 하시다 말고 진짜 각효를 하시더래요. 그냥 순간적으로 피토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
갑자기 진짜 뭔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피토를 하시면서는 쓰러지시더니 그 애 앞에 진짜 거의 무릎 꿇듯이 쓰러져서는 계속 토를 하더래요. 예. 그렇게 계속 진짜 미친 듯이 토를 하고는 진짜 우리 곡성에서 그 황정민 배우님이 저 천우희 보고 네. 막 진짜 피토하다가 기어서 도망가잖아요. 뒤로. 예, 맞아, 맞아.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삼촌이 설명해 주셨던 상황이 딱 그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무당분이 막 칼도 막 휘두르시면서 구슬을 하고 계시다가 피를 토하고는 애 앞에서 무릎 꿇고서는 진짜 피를 진짜 쏟아내시더래요. 내시면서는 그 상태로 기어서 뒤로 가더래요. 그냥. 예.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애는 거기서 울고 있고 그런 상황을 보니까 그 현지인 아이는 계속 울고만 있고 그래갖고는 그 애 엄마가 또 놀라서 애 눈 가리고 애를 데리고 구석으로 가고 그 무당분도 반대편 구석으로 가갖고는 진짜 계속 기침을 하더래요. 진짜 몇십 분을 계속 거기서 기침만 하고 땅만 보고 막 덜덜덜덜 떨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는 삼촌을 좀 진정이 되고 부르셔서 하는 말이 내가 계속 구슬하는데 저 아이에게서 뭔가 보이지가 않는다. 뭐가 보이지가 않는데 나를 따라왔던 신령님들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본인이 모시고 계신 신들이 하나 둘씩 자기 곁에서 그러니까 되게 희미해지더래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본인 신은 항상 본인 옆에서 목소리를 들려주시거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거나 했는데 이 집에 들어와서 나서부터 조금씩 뭔가 내가 영환이었다가 영환이 아닌 것처럼 변하는 것처럼 그분들 모습이 점점 연기처럼 뿌얘지더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센 거야, 그러면? 근데 기운은 느껴진대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해주시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분들이 자기한테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모습이 점점 뿌여지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이게 뭔가 내가 모시는 신을 해하는 것 같진 않았다. 근데 되게 농락하는 것 같다. 가지고 노는 것 같이 느껴졌대요. 예. 본인이 점점 더 그 의식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뭔가 신의 눈을 가리고 내 눈을 가리는 듯한 느낌이 받아갖고는 본인이 진짜 자극이 돼갖고는 더 그렇게 격렬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순간적으로 본인이 느꼈을 때는 속에서 뱀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냥 뱀의 기운이 자기 배를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 받아서 그걸 다 토해냈는데 그게 삼촌 눈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게 피를 토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아, 예. 이게 영화 같았어. 진짜로. 와. 네. 되게 저도 들으면서 영화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막 피를 토하면서 그 애의 모습을 봤는데 자기가 봤을 때 아이 곁에 뭔가 악한 신이나 악한 영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는데 그 아이가 본인을 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너무 시꺼맸대요. 예. 그리고 저 아이한테서 멀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자기가 뒤로 갔던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하는 말이 내가 여기서 일주일만 더 있어 보겠다. 근데 나는 자신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만약에 일주일 뒤에도 본인이 이상한 일을 겪으면 본인 바로 가겠다. 난 여기서 죽고 싶지 않고 너도 여기서 죽고 싶지 않으면은 바로 짐 싸서 가라. 이렇게만 말을 해주시고는 일주일을 더 있었는데 근데 그분도 되게 진짜 남분이신 게 거기서 그렇게 그런 일을 겪으시고 안 될 걸 알면서도 계속 그 굿을 하신 거예요. 야, 대단하다, 또, 그분도. 네, 일주일 가까이를 계속 굿을 하시면서 마지막 주에는 진짜 그 집을 돌아다니면서 사방에다 막 진짜 한국에서 귀신이 싫어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뿌리고 부적을 갖다가 막 사방에다 붙여놓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대요. 그 집에서. 삼촌이 봤을 때는 진짜 한국에 있는 모든 무당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들은 그날 그 주에 다 했다고 했거든요. 그 집에서. 예. 근데 그날 부적을 붙여놓고 다음날 가면은 부적이 진짜 불에 탄 것처럼 시꺼매져 있거나 아니면 물에 젖은 것처럼 축축해져 있더래요. 그리고 팥을 갖다 놓으면은 팥이 막 진짜 곰팡이가 필 정도로 심하게 부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예. 그러니까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해도 그게 다 통하지 않는 것처럼 삼촌이 봤을 때 느껴졌던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던 도중에 이제 마지막 그 주 날이 오기 이틀 전, 3일 전쯤에 삼촌이 밤에 굿이 다 끝나고 새벽에 이제 주무시다 일어나셔갖고는 이제 밑에 내려가셔서 물을 마시려고 그 주방 쪽에서 뒤적뒤적 거리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나갖고는 뒤를 봤대요. 네. 근데 그 무당분 있죠. 그 여자 무당분께서 삼촌 뒤에 서 계시더래요. 근데 예. 그 하얀 신복 있죠. 팔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갔고 그 신복을 입고 오셔갖고는 삼촌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말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예. 여기서 가라고 막 하면서 막 되게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혼자 웃더래요. 그 무당분이 거기서. 삼촌이 거기서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왜 그러세요? 막 그러는데 계속 막 웃더래요. 껄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가라니까 하더니 그 무속인 분이 이제 춤을 막 추더래요. 삼촌 앞에서. 되게 뜬금없는데. 미쳐버렸다. 예. 그러니까 그 춤이 진짜 덩실덩실 추는 거 있죠. 되게 좋다는 듯이. 그 춤을 추면서 삼촌한테 그러더래요. 너네 사람들은 이렇게 놀아줘야지 좋아하나? 하면서 막 춤을 추더래요. 와. 그러니까 그 무당이 뭔가 신을 받들어서 놀아드린다, 놀려준다고 하나요?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놀려준다 하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이 해석하기에는 그런 뜻이었다는 것 같아요. 니네 나라에 있는 신들은 이렇게 놀아줘야지 좋아하나? 하면서 춤을 막 추더래요, 거기서. 예. 그러니까 삼촌이 거기서 딱 느낀 게, 이거는 안 된다. 안 된다 하고는 삼촌이 알았다. 그럼 내가 나가겠다. 내가 여기 안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춤을 추다가 딱 멈추더니 삼촌 앞으로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걸어와서는 삼촌한테 하는 말이 내가 여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었는 줄 아냐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서 데려간 영혼들만 진짜 수백 수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네가 넘볼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너네가 와갖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니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때 삼촌이 느낄 때에는 뭔가 악마 막 이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신처럼 느껴졌대요. 그냥 삼촌이 느낄 때는 되게 강한 신? 악마를 더 초월한 존재? 그러니까 뭐 악마를 초월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진짜 그 악마들이 사람들을 괴롭힐 때 뭔가 이걸 괴롭혀야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악마라는 존재들이 흔히 뿜는 그런 기운이 아니라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는데 그 짧은 두세 마디가 그냥 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흔히들 구판에서 공수 내려준다고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처럼 들렸대요. 신이 말하는 그런 어떤 느낌처럼 들렸대요. 그래서 가라고. 너네가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고는 그 자리에서 그 무당분이 툭 하고 쓰러지더래요. 삼촌한테 뭔가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닌데 그 무당분이 거기서 했던 말하고 그 행위들을 보고 나서는 이거는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진짜 이거는 뭐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느끼셔갖고는 결국에는 그 터에서 그분들 그 집에서 떼갖고 나가신 거예요. 그 가족들. 근데 신기한 게 그 집에서 그분들 데리고 나가니까 애 얼굴에 나 있는 그 고름 주머니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 메이드 분의 따님 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해결 방법이었는데 삼촌은 이제 여기에 뭔가가 분명 인간을 괴롭히고 싶어서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 경험은 그래왔으니까. 예. 근데 진짜 그 존재는 그냥 자기가 있는 터에 누군가가 와갖고 뭔가를 방해하는 그게 싫었던 거라고 같다고 이 삼촌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뒷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얼마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삼촌이 거길 방문을 했었대요. 왜 방문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삼촌이 말씀하시기에는 그 지역에서 되게 많이 진짜 어떤 심령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때도 뭔가 치료를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갔겠죠? 갔는데 거기서 그 집이 있었던 자리가 생각이 나서 그곳을 이제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했는데 건물은 이미 다 내려앉아 있었고, 그러니까 다 네네. 철거가 된 상태였고, 근데 그 오래된 건물이 철거되다 말았는데 거기에 그 상태로 그게 벌어져 있던 거예요. 그 건물이 철거되다가 말한 상태로. 예. 이제 현지인들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게 몇 년 전에 철거를 한참 진행을 하다가 인부들이 진짜 거기서 떼죽음을 당했고 철거를 하지도 못하고 버린 거예요. 버렸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그 철거촌 내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시멘트가 드러나고 땅이 파지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땅이 파진 부분에서 뭔가 문양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땅을 더 파본 거예요, 거기를. 예. 파봤는데 그 터 가운데 부분에 진짜 라틴어죠. 라틴어인데 되게 옛날 라틴어로 돼 있는 글이 진짜 몇백 자가 거기에 쫙 써 있었대요. 법문처럼. 예. 그냥 바닥 내 안에 이제 삼촌이 그거를 보고 싶었는데 이미 그걸 다시 다 기분 나쁘다고 덮어버린 상태여갖고 보지는 못했고 직접 두 눈으로. 그러니까 삼촌이 분명 교회 쪽에서는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몇 개월 동안 그 터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했대요. 근데도 하나도 알 수가 없었대요. 자기가 뭐 접근을 할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알 수가 없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 터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예전부터 계셨다가 타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그 지역으로 오셨던 그 종교인분을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그분이 네. 얘기해 주셨던 이야기 속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분이 말씀해 주셨던 게 그 터 내에 그러니까 되게 옛날부터 한국으로 따지면 조선시대쯤 됐겠죠. 인도가 되게 뭐 영국이 침략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 시기에 뭐 거기에 뭔가 그 외국인들이 와갖고는 뭔가를 하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자꾸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터 자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인도가 뭐 지금의 인도가 되고 나서 거기에 막 다양한 종교인들이 와갖고 되게 그림을 많이 그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악한 것들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그림들을 되게 많이 그리고 갔고 그 집이 올라갔을 때 본인이 봤던 그런 벽지에 있는 그림들도 분명히 그곳에 집을 짓던 건설하는 사람들은 분명 이 일을 알고 있었을 거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었을 거다. 그래갖고 본인들이 공사를 하면서 본인들한테 아무 이상이 없길 바라면서 그 벽에다가 그런 것들을 종교인들을 통해서 그려놨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제 삼촌이 말씀하시기에는 그냥 신들이 묻혀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뭔가 강한 거기에 존재가 예. 들어왔고 거기에 이제 신을 모시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거를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이것저것 하면서 신들이 계속 거기에서 묻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면서 그런 기운을 먹으면서 거기에 있었던 그 존재가 진짜 신이 된 게 아닐까라고 삼촌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악마였을 수도 있겠죠. 뭐 악한 신이었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어떤 신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계속 그것들을 자기 걸로 만들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삼촌이 말할 때는 진짜 많은 신들이 있는 나라기도 하니까 그 신들이 다 어떻게 생겼겠냐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삼촌이. 네네. 그 신들이 뭐 진짜 터무니없는 이유로 만들어진 신들도 분명 있을 거고 뭐 신화 속에 존재하는 신들도 있을 건데 그냥 그 나라의 문화 특성상 보면은 거기도 뭔가 그런 신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삼촌이 하시는 말이 어떤 나라든 이런 심령 현상도 그 나라의 특징을 많이 따라간다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특징을 따라간 어떤 심령 현상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또 미국에 가면은 또 미국에서 문화적인 특징을 살린 심령 현상, 초자연 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인도의 특징을 봤을 때는 인도의 그런 다신 문화가 되게 많이 드러났던 일이었다라고 삼촌이
설명해 주셨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들으면서도.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알겠습니다. 오늘 호랭이님께서 네. 종교학자 삼촌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되게 오랜만에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오, 아, 그쵸. 예, 근데 스케일이.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삼촌이 얘기해 줄 때는 되게 밋밋해요. 그러니까 어, 무슨 책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책 보고 되게 내가 이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뭐 대화체도 안 써요, 삼촌은. 얘기 좀 되게 재미없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말하면은 아마 듣다 주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막 이렇게 대화체도 써보고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워낙 제가 이제 요즘 많은 일들을 겪어왔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신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 보니까 얘기가 막 이렇게 깔끔하게 가지 못했던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아우, 아닙니다. 지금도 정말 정말 네, 노력 많이 해주고 계신 거고, 지금 말씀하시기도 네,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끝까지 다 완료를 해주셨다는 거에 진짜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호랭이님. 네, 와, 근데 악마라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이 인도 이 집, 이 터의 자체에서 진짜로 악신, 그러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악한 신의 개념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쉽게 흔히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뭔가 위의 단계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또 소름 돋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여기가 도대체 어딜까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